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죠. 미국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취임 이후 관세 문제가 시장을 계속 관전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도 거의 다 무시하고 관세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시점에 트럼프의 관세 강행 의지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진 후에 트럼프가 부담이 됐는지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많은 국가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달리 월가는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관세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모든 재료가 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물론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상세에는 우리나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까지도 올리고 있고 또 관세 기간 이 상황에서 다가오면서 시장을 약간 흔드는 그런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기술적으로는 더 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국내장의 모습이고 미국 시장도 분산할 수 있는 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생각지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93.5인데요. 이전보다 7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 그죠? 많이 하락한 겁니다. 또 미국인들의 소득 그래서 사업과 고용에 대한 단기적인 가치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65.3이 나왔는데 12년 만에 최저치가 됐고요. 9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신호 기준을 80으로 보는데요. 그거보다도 한참 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지표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하는 게 맞지 뭐 하나 좋은 것 때문에 금리를 멈추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4월 1일부터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수입은 12%밖에 안 된다는 연준의 발언이 있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침체가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이 올해 FMC에서 금리를 2회 정도 얘기하고 있고 래펠 버스텍 애틀란타 연원 총재 같은 경우는 1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완전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왔으면 사실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금리나 기대면 더 많이 오르거나. 근데 이런 게 완전히 무시가 되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4월 2일 날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포인트가 맞춰진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4월 2일 이후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트럼프가 어떤 뭐 관세 면제국을 보인다든가 상호관세에 대한 완화를 보인다 그러지 않다면 또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올라올 거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뭐 이번 일주 정도 지난주부터 했고 이번 주까지 거의 뭐 27% 올랐다는데 사실 많이 빠져서 오른 것도 별 의미가 없죠. 많이 빠져서 오른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지표가 또 발표되는데요. 국내 총생산 GDP가 있고요. 개인 소비지수 PC의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또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 지표가 울퉁불퉁한 상황 속에서 그 연준의 어떤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관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도 그걸 인지했는지
약간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가 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0.46% 상승했고요. 다우는 강보합으로 막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계속 우상향을 치고 있죠. 다우가 0.27%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33%까지 밀렸었어요. 그리고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다우의 흐름, 그 다음에 분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고점이라면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또 올라왔죠. 장중 한때 0.5%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중 고점에 뭐 근접한 흐름이죠. 5일선과 22선 골드크로스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일선 값이 그 저점이 계속 저점이 나가기 때문에 평균치가 나가기 때문에 5일선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에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차트에서 테슬라가 계속 강세입니다. 테슬라가 계속 강세입니다. 테슬라가 저점에서 27% 올랐는데요. 오늘도 3.5%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V자로 올라올까요? 그건 아닐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62선까지는 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지난번에 출발했던 자리,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죠. 여기가 그 매물대잖아요. 돌파할 때는 저항대지만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지지대로 해야 하는데 그 지지대 하단선 부분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 요런 거 한번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떨어진 게 외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쌍봉도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다우나 뭐 나스닥이 분산하면서 뭔가 고점을 형성하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달러가 좀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내려왔어요. 한 3원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1,500원도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 4월 1일 관세, 상호관세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탄핵 정국으로 뭐 얘기하는데 탄핵 정국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환율은 어차피 뉴노멀이라는 거죠. 과거에 1,000원대도 1,100원이 간다 무섭다 그랬고요. 위험하다 그랬고, 1,100원에서 또 1,200원 갔을 때는 더 문제가 된다 그랬고, 막 그렇게 해서 왔어요. 하지만 결국 높아졌고 1,450원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1,640원이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는 방법의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환율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약간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상호관세가 다가오면서 환율이 다음 주에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불안감, 그게 미국과 약간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거 아니냐. 미국이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가는 이유가 아마 환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환율의 가능성. 근데 사실 환율은 계속 높은 가격이었어요. 1,486원도 갔었고.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저걸 넘어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주가를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상황. 근데 사실 옵션에서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동향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3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로. 어저께 1369원 대비 3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5일선 값 1465원 밑으로 떨어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올 1월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7천억을 매수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했다, 연초부터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띄웠는데 외국인들이 바로 그냥 다 매도 쳐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가 됐냐면은 거의 6조 이상 매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일자별로 보시면 요 며칠 동안 한 2조를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4조 5천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관세 빼놓고는 솔직히 말하면 다 불확실해서 해소 국면 아닙니까? 해소에 가는 과정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뭔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작년에 자사주 매입 10조 해가지고 3조를 완전 소각하고, 뭐 3조는 뭐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HM 납품 문제 해결되고 있고, 오너 리스크 해결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시장이 해결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왜 맨날 얘기하냐? 삼성전자 우리가 시가총액 1위예요.
삼성전자 못 가면 주가는 절대 못 가거든요. 삼성전자 가면 주가는 분명히 가거든요. 물론 다른 종이 많이 빠지면 못 가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가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흘러봐가지고 국내장이 가는 게 맞다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다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시 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외국인의 귀환, 집 나간 외국인의 집에 돌아오나에 대한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국내장이 지금 못 가는 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